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주식값이 올라서 팔면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이제 주요 주주가 아니면 이제 번 돈의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는요, 이 주식이나 펀드로 번 돈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정부가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생기는 이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2022년분부터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이 새로운 세금 제도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세금 제도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재분배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대규모 변화가 예고가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지난달이죠. 25일에 이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이 금융투자 상품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이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주식 양도 차익처럼 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을 끄집어내서 이 돈으로 돈을 버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의지도 현재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 뒤부터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길 경우 이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증세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깎아주는 세금이 있으니까 오히려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가는 정책이다라는 의견까지 팽팽한데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융투자 소득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는요, 이 금융투자 소득은 이 증권과 파생상품 등 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개의 펀드에 가입을 해서 한 펀드에서 이익을 보고 또 다른 펀드에서 손해가 나면 이 순이익이 없더라도 이익을 본 펀드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했었는데요. 이 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투자 소득이 신설되면서 이 손익 통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근데 최근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기본적으로요, 자본시장법상에서 이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이제 금융투자 소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주식이나 그다음에 채권, 또 그다음에는 또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E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기타 파생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금융투자 상품 소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기존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 주식 양도세는 지금도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대주주만 대상이었었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한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이 지분율이 좀 1%를 넘어야만 이 양도세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는 2023년부터는요, 이 소액을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라도 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한 해 동안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제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으면요, 이 주식 양도세를 20에서 25% 세율로 부담을 해야 하고요. 전체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0% 그리고 3억 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연간 2천만 원까지 벌어도 따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뭐 채권 펀드, 파생 상품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그리고 채권 파생 상품으로 이제 번 돈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인데요. 다만 이제 국내 주식과는 좀 공제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250만 원을 넘게 수익을 보신다면 역시 20에서 25% 세율로 좀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는 기본 공제액에 대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공제액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좀 발표가 되고 있고, 이 수익이 나면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존에는 펀드가 낸 손실 통산 그리고 손익 통산이 통산이 이제 안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펀드 간에도 이 손익 통산이 가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억 원어치를 사서 1억 4천만 원이 됐을 때 이거를 좀 팔았다라고 예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1억 4천만 원에 대한 증권 거래세 35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이제 세법이 바뀌면 이 세금 액수도 달라집니다. 이 투자자가 1년 동안 주식으로 번 돈이 총 4천만 원이라면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고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20% 주식 양도세, 즉 4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1억 4천만 원에 대한 0.15% 증권 거래세 21만 원이 또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제 바뀐 세법에 따라서 총 421만 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야 하는 세금이 35만 원에서 421만 원으로 무려 12배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주식 투자자 모두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 이익금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계산법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주식을 사고 벌어서 이제 팔아서 번 돈이 이제 2천만 원 이하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이 투자자가 이제 국내 주식 5천만 원어치를 사서 7천만 원에 팔아서 2천만 원을 남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행세법으로는 7천만 원에 0.25% 증권거래세가 붙어서 17만 5천 원을 이제 세금으로 내셔야 하는데요. 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이 투자자는 양도차익 2천만 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0.25% 증권거래세 10만 5천 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이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로 내야 할 세금이 7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이 증권사와 보험사 그리고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가는요, 이 개인이 아닌 법인입니다. 이 기관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돈에 부과되는 세금도 당연히 주식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법인세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제 10에서 25% 기존 법인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 중에 기관 투자자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이 현재 기관 투자가는 개인과 똑같이 이 0.25%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이 정부는 이제 2022년에서 2023년 단계적으로 이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개인 투자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은행 이자도 워낙 낮다 보니까 주식 투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많은 분들이 A 주식은 이익인데 B 주식은 손해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참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면요, 한 금융회사만을 이용을 하신다면 특별하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합산이 되고요. 거기에 또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복잡할 것이 없는데, 지금 요즘 들어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개 금융회사를 한꺼번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회사 안에서 이제 손익통산이라든지 이월 공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 회사별로 합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신고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 투자에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S전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전혀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23년 이전에 이제 주식을 사셨던 분이 2023년 이후에 이제 주식을 팔게 되면 2022년 연말 가격 기준으로부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수입을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 연말에 이제 팔지 않으셔도 동일한 효과를 좀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2022년 말에 굳이 양도소득세를 좀 피하려고 좀 주식을 파실 필요가 없고요. 좀 왜냐하면 이전에 얼마에 사서 보유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으로 다시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매도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없을까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 장기로 보유할 경우 좀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이 지난달 발표됐던 이 정부 방안에 따르면요, 이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이 정부는 이제 선진국에서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좀 다르게 책정되긴 하지만 이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에 대한 벌칙에 가깝다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당에서는요,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정부안을 문제 삼고 있어서 좀 바뀔 여지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손실과 이익을 연간 단위로만 따지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매년 다르다 보니까 2023년에 모든 주식을 통틀어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5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럴 경우를 좀 고려한 보완 조치도 있습니다. 이 손익통산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최대 3년 전까지 여러 주식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들인 이익과 손실을 다 따져서 이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2023년에 5천만 원을 벌었고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해에는요, 5천만 원을 잃었으면 2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돈을 한 푼도 못 버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5천만 원을 먼저 벌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거고요. 5천만 원을 2024년에 잃으셨다면 이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후에 2025년, 2026년, 2027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차감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3년 안에 2월 공제가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한국인이 미국 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요. 또 반대로 미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사고 판다면 내야 하는 양도세 늘어나는 건가요? 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이렇게 산다고 해도 이제 국내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도 똑같이 미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요. 이중 과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이제 국제조세법에 따라서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도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양도 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 20% 주식 양도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세법 개편안에 따라서 250만 원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 이제 기존 해외 주식이나 이제 비상장 주식 외에 파생 상품 등이 추가가 되고 이 금융투자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이제 더 높은 세율이 좀 책정이 되긴 하지만 이 전체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동안 걷지 않았던 비용을 걷다 보니까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불만이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이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5% 정도로 소수인데다가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어서 이제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거래세가 인하되기는 해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이 주식 양도세는 대부분 선진국이 부과하고 있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독일, 일본처럼 거래세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어떨까요? 네, 이런 위험 때문에 이제 정부가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이 소액 주주에게 주식 양도세를 물리기 시작하는 건 2023년부터죠. 그 전에 오른 주가는 이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2023년 1월 이후 주가가 올라서 번 돈에만 이제 세금을 물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바뀐 세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3년부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이 주식 양도세 확대 시행 시점은 2023년이고요.
물론 이제 정부 계획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만 이제 정확한 시행 시기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부와 여당 논의 과정에서 이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물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한 해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과세 당국은 이 세금 체계가 달라질 경우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약 30만 명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과세 대상자가 9만 명이니까 3배가 넘게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